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독특한 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노라는 곳이고요. 이 요시노는 일본 보통 오사카를 통해서 가거나 뭐 와카야마나 나라 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렸다가 가게 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현에 이제 속해 있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굉장히 작은 산악 지역에 있는 마을이고요. 요 마을은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합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템플스테이가 있죠. 한 135개 정도 사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요시노라는 곳과 고야산이라는 곳 이 두 군데가 좀 이렇게 템플스테이 성지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시노 같은 경우는 그 삼나무라고 해서 약간 이 히노키랑은 좀 다른데 이런 굉장히 그 목재로서 이렇게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나무가 좀 많이 이렇게 자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임업이 중심인 그런 작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노에 갔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요시노는 뭐 그렇게 제가 잘 아는 곳은 아니었죠. 뭐 임업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연찮게 사실은 가게 됐는데 제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서 그 사마라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수익만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지역의 어떤 그 부분을 관광 산업으로 좀 더 이렇게 이끌어 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공유 숙박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그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요시노 지역에 있는 삼나무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기사에서 봤을 때 삼나무 하우스 모양도 너무나 좀 독특하고 해서 여기는 좀 가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사카 이제 국제공항에서 저 차를 이제 간사이 공항이죠. 간사이 공항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워낙에 그 일본이 조그만한 경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차로 갔는데 정말 산이 이렇게 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갔었던 때가 3월이긴 한데 아직도 좀 눈이 이렇게 좀 와 있었을 때여가지고 좀 힘들게 하여튼 가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삼나무의 하우스가 있는 요시노에 딱 가게 됐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시노 지역은 정말 시골 동네고 개울가 하나 있고 뭐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가 되게 풍광이 이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었고 특히 가는 게 좀 힘들었던 게 이 삼나무 하우스가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운전해서 가는 그 이제 메인 도로에 개울을 하나,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었고요. 이쪽에는 주차를 못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인 도로 쪽에 이렇게 하천변에 주차를 하고 나서 이제 다리를 통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 이제 조금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곳인데 이것저것 뭐죠? 저희 이 캐리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좀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투덜투덜 대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에서는 사실 되게 이뻤는데 의외로 그렇게 이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이랑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는 좀 황량한데 딱 삼나무로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정제된 그런 어떤 집이 하나 있었고요. 이 집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커뮤니티 센터, 주민자치센터로 쓰이고 있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다 보니까 뭐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뭐 누가 나와 있거나 거기에 누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미리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메시지에 이렇게 비밀번호랑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1층은 공용 공간입니다. 1층은 그냥 사람들이 밥도 해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객실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선라이즈 객실, 하나가 선셋 객실. 그래서 하나는 아침에 일출이 뜰 때 해가 보이는 객실이고요. 이제 동쪽에 있겠죠. 하나는 서쪽. 그래서 해가 질 때 일몰을 볼 수 있는 그런 객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이렇게 객실 하나를 차지하고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실 되게 깔끔하고 되게 이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쁜데 이제 불편한 점은 객실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1층에 있는 공용 이제 자치센터 있는데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짐을 풀고 조금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봤더니 주인은 아니고 그 중국 친구더라고요. 중국인 남자인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도시개발 건축하는 회사 UDS라는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쇼로라는 친구가 이제 왔고 그 엄마 아빠를 이제 모시고 왔대요. 이제 엄마 아빠는 중국에서 이렇게 그 이 친구를 보려고 여행을 왔고 마침 이제 이 친구가 같이 여기를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도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 여기 어떻게 왔냐고 이런 데를 한국 사람이 사실은 올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조금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나? 일본 사람들이 되게 여기 유명하게 생각하나?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건물을 디자인했던 건축가가 하세가 고라는 이제 건축가입니다. 일본의 되게 유명한 이 건축가인데 이 건축가의 제자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다 보니까 자기 스승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한 그래서 설계했던 건축을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건축물이라고는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제 배우자는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이제 그 엄마 아버지랑은 중국어로도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눴고 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한 명이 와요. 봤더니 여기 이제 오늘의 호스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요시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번을 매겨가지고 오늘은 누가 호스트가 되고 다음 날은 누가 호스트가 되고 해서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같이 이렇게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좋았는데 조금 이제 밤이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졸려 죽겠는데 이 친구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호스트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가겠구나. 가면 이제 좀 편히 쉬어야지 했는데 그걸 참다 기다리다 못 해가지고 이제 힘들어서 못 뛰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우선 그 위로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객실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객실로 올라갔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1층에 이 호스트가 좀 가야지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언제 가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밤이 더 늦어지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이불 피고 1층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기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이 에어비앤비에서 이 사마라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요시노 삼남하우스는 단순히 그냥 잠자리를 내주고 돈만 받겠다가 아니라 사람 간의 교류, 호스트와 게스트의 교류를 굉장히 생각을 했던 곳이어서 원래 이렇게 같이 잠을 자는 당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익숙치는 않았지만 어떠한 의도인지는 알겠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더 일본어가 잘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좀 더 재밌게 이렇게 그 지역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었다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의 어떤 성격을 갖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인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여성 호스트가 한 분이 더 오셔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재밌었던 거는 그냥 이들이 여기가 숙소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호스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우리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초대를 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줬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물론 이거는 산업의 결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원래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 센터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니까 이게 자기네 것이고 그런 자기네 부분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여행에 있어서 여행이 일상화가 되고 산업 간의 결합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런 교류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교류를 기계적으로 그냥 결합시키려고 하면은 아마 이런 느낌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미 기능 자체가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로 쓰고 있고 내가 언제나 오는 곳이고 여기서 이용을 했던 내가 호스트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치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집에 있는 호스트는 매번 바뀜으로써 수익을 공동으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었고, 처음에는 그 디자인 때문에 가게 됐지만 이러한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들, 이게 또 하나의 산업 또는 기능 간의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떠한 이런 개발을 할 때 좀 디자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부분만이 아닌 것 같아요. 기능과 어떻게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미 이렇게 좀 결합을 시키고 만들었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호스트와 게스트의 어떤 관계성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더 융합을 시킬 수 있는지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좀 불편합니다. 이 화장실 쓰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익숙치는 않았지만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접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던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노 삼나무 하우스를 좀 살펴봤고요. 이런 에어비앤비에서 했던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좀 접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